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도 아랍에미레이트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천공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는 저번에 너무 급하게 영상을 다시 제작하느라고 정작 해야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다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긴급한 소식으로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사드 포대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소셜미디어 X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드 포대 2개가 전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우리의 방공 시스템과 다르게 이동이 불편한 견인식 방식인데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사드 포대를 어떻게 운용했냐면 사드 포대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경납고를 건설하고 그 경납고 바로 앞에 사드를 전개해서 배치하는 형태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2월 26일 위성사진과 그리고 3월 1일 위성사진을 비교해서 올렸는데요. 그 결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사드 포대의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가 2개 다 파손 또는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UAE는 연일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대공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럼 우리의 천공 미사일도 급격하게 소모되고 있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걸 보충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소셜미디어에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가 한국의 도로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을 보니 수송트럭에 실려있는 자주포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는 미국 회사는 물론 우리 한화를 비롯한 여러 외국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번 사업에 차륜형 자주포를 원하고 있다고 해서 한화에서도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한 것이고요. 이번에 목격된 차륜형 자주포 차량은 체코의 타트라의 8륜 차량에 탑재된 모습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드디어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가 실제로 나왔네요. 분명한 건 우리는 이 트럭으로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도 도전을 하겠지만 이 차륜형 자주포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과거 제2작전사령부를 위해서 실제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우리의 제2작전사령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궤도형보다는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군에서는 제2작전사령부를 위한 차륜형 자주포 개발을 취소하고 그냥 KO-15 궤도형 자주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지역이 후방이라고 해서 전방의 지상작전사령부가 쓰던 장비를 물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병력이 부족해서 갈수록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향토사단들을 축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작은 병력으로 후방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장비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가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소량이라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2작전사령부에서 필요한 자주포의 숫자가 300대였는데요. 물론 이건 제2작전사령부의 핵심 부대는 물론 예비군 부대를 위해서 필요한 수량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예비군 부대를 뺀 실제 핵심 부대에 배치할 수량은 최소 100대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도 대략 100대 정도의 차륜형 자주포를 우리 군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량이라도 우리 군이 이 차륜형 자주포를 도입해 주어야지 수출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드 포대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번에 소셜미디어 X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의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드 포대 그 중에서도 핵심인 TPY-2 레이더가 공격을 받아서 파손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공격에 의해서 TPY-2 레이더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기지는 아예 레이더가 들어있는 경납고가 관통되어서 TPY-2 레이더가 완전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란이 가장 먼저 노린 건 다름 아닌 아랍에미레이트의 방공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아랍에미레이트군은 전쟁 시작과 함께 방공망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미국의 방공망은 이동이 힘들어서 정해진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경납고 시설에서 운용하는 것에 반해서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경납고 시설에서 운용합니다. 우리는 지붕이 없는 형태로 포대 옆에 높은 보호장벽이 설치된 개방형 형태의 경납고에서 패트리어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공포대들도 보호된 시설에서 운용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래도 천공포대는 이동이 손쉽다는 게 큰 장점으로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천공포대는 원래 배치되어 있는 공군기지를 벗어나서 아부다비 인근으로 이동 배치되어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방공 자산이 파괴되었다면
빠른 복구가 가능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TPY-2 레이더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레이더임에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 레이더가 파손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안에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연간 사드 생산 물량은 96발로 올해 초에 록히드 마틴에서 사드의 생산량을 지금의 4배로 증가시켜서 연간 400발을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이게 가능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드에 미사일이 소진되면 지금 당장은 보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TPY-2 레이더의 연간 생산량은 2대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사드의 주문량은 엄청나게 밀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손된 TPY-2 레이더를 UAE에서 다시 주문해서 받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란은 주변국을 향해서 연일 계속 연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요. 이란이 연일 계속 퍼붓는 공격에 의해서 소모되는 방공미사일의 수량도 문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장은 이란이 퍼붓는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지만 요격 미사일들이 전부 소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사드는 연간 생산량이 96발, 패트리어트는 연간 생산량이 600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작년에 있었던 이란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방공전을 수행하면서 미국이 소모한 사드만 150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작년에 소모한 사드 미사일도 전부 다시 채우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지만 이란의 공격이 연일 계속되면 그로 인해서 소진된 미사일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리고 웃기는 건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보다도 아랍에미레이트에 더 많은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50%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랍에미레이트에 배치된 우리 천궁포대는 미사일이 소진되면 보충이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추가 천궁포대의 배치도 가능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작년에 LIG와 한화 양쪽 다 건설에만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신규 공장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우리의 미사일 생산량은 이미 4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에 공장이 완성되었다고 바로 4배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우리는 기존부터도 상당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4배가 증가한 것이고 이제는 새로 건설된 공장에 새로운 신규 인력을 배치해서 실제로 양산량 증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궁, 그 중에서도 천궁2는 지금 한참 우리나라 군대를 위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7개의 천궁2 포대를 배치해서 8개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중첩 배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우리나라는 천궁1 포대를 2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포대들을 천궁2 포대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우리 천궁이 UAE에서 실전을 치루었다는 기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 천궁 포대의 구성을 발사대 4개와 교전 통제소 하나, 그리고 레이더로 구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천궁의 구성이 발사대 6개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기사들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천궁 포대들은 포대당 발사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발할 때는 6개로 구성하게 개발된 게 사실인데요. 천궁을 대량 배치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발사대를 4개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 천궁 포대의 기본 구성은 발사대 6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존 천궁1 포대 24개를 천궁2 포대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저의 추측으로는 기존 천궁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량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면서 기존 포대에 천궁2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천궁1 포대들은 천궁2로 개량되면 천궁1 미사일 발사대 4개와 천궁2 미사일 발사대 2개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중에 절반인 12개 포대에 대한 개량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머지 12개 포대에 대한 2차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 대량의 천궁2 미사일을 생산 중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UAE가 원하기만 하면 대량의 천궁2 미사일을 추가 공급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UAE에 대한 추가 포대의 배치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UAE의 요청에 의해서 개발된 천궁의 신형 능동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의 개발이 끝나고 원래는 올해 6월경인가 UAE에 대한 천궁 포대의 정식 배치가 이루어지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생산 공장에서는 한참 UAE용 천궁 포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UAE용 천궁2 포대 하나 정도는 이미 완성되어서 각종 최종 테스트와 인증 작업을 수행 중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포대를 긴급 전개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도 UAE용 A사 방식의 다기능 레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 관계자가 우리 한국군의 천궁 포대에 새로운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남게된 구형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가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측에서 야전 테스트를 위해서 UAE용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우리 한국군에 한 개를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도 UAE용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한 개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UAE가 필요하다면 이걸 긴급하게 UAE 측에 공급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UAE에 천궁을 공급해주면 우리나라의 방공망은 이상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천궁 포대 2개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번에 이라크가 천궁의 긴급 수출이 가능하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과거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가 실전 배치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천궁 포대 1개가 남게 되어서 수도권으로 이전 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포대는 현재로는 우리 군에게는 남는 포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올해인 2026년 초에 이라크에 대한 천궁 포대 1개의 납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라크는 사우디보다도 늦게 천궁을 구매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천궁 미사일의 정식 납품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2028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밀리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라크에 1개 포대가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저희 추측으로는 과거 UAE처럼 우리의 천궁 포대 하나를 훈련용으로 먼저 보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여유 포대 2개 중에서 하나는 이미 이라크에 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포대는 아직 정말 올해 초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전에 이라크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전투 준비를 끝내지 못해서 지금은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이라크에 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1개 포대가 여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UAE가 요청을 한다면 미사일이면 미사일, 그리고 추가 포대면 추가 포대를 아주 긴급하게 추가 배치해줄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의외로 이스라엘에 방공무기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지금 UAE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방공무기를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로우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다비드 슬링, 거기에 바락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이 무기들을 전부 도입을 했는지 도입을 고려만 하다가 말았는지도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네요. 그러나 분명한 건 UAE는 중동 국가이고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 무기를 사지 않는다는 저희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야기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UAE의 방공망은 미국산 무기, 그리고 우리 한국산 무기와 이스라엘산 무기, 여기에 러시아산 무기인 판치르까지, 또 UAE에서 직접 개발한 스카이나이트 하층방공 무기까지 5개 국가의 방공 무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중에서 이란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소모된 미사일을 바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거의 우리나라의 천궁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를 좀 놀라게 한 건 바로 우리 천궁2의 요격 성공률인데요. 기본적으로 방공무기는 요격 성공률이 70%가 넘으면 그 성능이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UAE에서 발표한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UAE의 요격 성공률은 90%가 넘고 있고 우리 천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무기들은 이미 기존에도 실전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된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궁은 단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래서 실전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는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궁 미사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런 주장을 했냐면 대공무기에게 있어서 실전 데이터는 목숨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해서 우리 천궁이 훌륭한 성과를 기록하면 수출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천궁을 배치하자고 한 게 아니라 대공무기는 실전 데이터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생물과도 같은 무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인 킨잘 미사일의 요격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준 패트리어트는 러시아의 킨잘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현지에 긴급하게 비밀리에 파견된 미국의 기술자들이 킨잘과의 교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패트리어트를 업데이트해 주었고, 그래서 이 업데이트 후에 패트리어트는 킨잘을 요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우리의 천공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실전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지금 UAE에 배치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에로우 미사일이나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는 이미 충분하게 실전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된 미사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들이 요격 성공률이 원래 개발될 때의 목표인 70%가 아닌 90%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공은 단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사일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우리 천공의 요격 성공률이 90%가 넘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만일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천공을 업데이트 해준다면 우리의 천공의 요격 성공률은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이란과 미국은 서로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의 대공미사일이 소모되기를 기다리며 주로 드론과 구식미사일로 소모전을 펼치고 있고, 미국의 우방국들의 대공미사일이 소모되면 그때는 이란이 보유한 최고 성능의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란은 북한과 우방이고, 그래서 이란과 북한은 많은 기술 교류를 해왔고, 이란이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과 거의 같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사실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공이 이번에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얻은 데이터는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란의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은 너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란의 새로운 공격, 그러니까 회피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극초음속을 발휘하는 미사일을 우리의 천공이 요격할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서로 요격을 못한다고 해도 요격 시도 데이터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번 천공의 교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천공이 많이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겠지만, 저는 이번 교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천공이 북한의 미사일을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개량되는 것에 기대감이 더 큽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천공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